자,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수익 비용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까지. 그죠? 예,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말하면은 정규 과정이고, 여기에다 조금 추가를 하죠. 그죠? 회계 변경, 이제 방법 바탕 이런 거죠. 또 내용 연수. 우리가 이제 건물을 감가상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0년, 이래 우리 예상을 30년 했죠. 그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그런데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 25년밖에, 그죠? 추정 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한다거나 또는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연수를 우리는 예상하기 때 10년을 예상했는데 실제 사용해 보니까 한 7년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이런 이제 내용 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이걸 이제 회계 변경이라 합니다. 그리고 잘못 우리 기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류. 이런 오류가 생겼을 때 고칩니다. 그죠? 수정. 네, 오류 수정. 그리고 이런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우리는 재무상태표라 이라죠. 그죠?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우리는 손익계산서라 이랍니다. 그리고 이 자본에 대한 내역을 나타내는 게 자본변동표, 그리고 현금 흐름표가 있죠. 이제 재무제표에 관한 거, 결산보고서죠. 여기서는 이제 현금 흐름표를 달아볼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재무회계가 딱 끝나죠. 그죠?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 이제 원가 회계가 플러스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80%. 여기 이제 원가 회계에서 20%가 시험 출제되죠. 이제 오늘은 이 부분, 회계 변경, 우리 교재는 조금 순서를 바꾸어 할 겁니다. 여기 419페이지, 요걸 먼저 하고 나서 다시 돌아서 요거 할 겁니다. 회계 변경, 오류 수정하고 요거 할 거니까 요거부터 한번 보세요. 교재는 419쪽. 회계 변경. 찾았습니까? 회계 변경입니다. 자, 회계를 우리가 이제 어떤 방법 같은 걸 변경합니다. 그죠? 회계 변경은 이거는 원칙상 금지가 되어 있죠. 그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회계를 변경함으로써 우리가 기업의 이익을 조작할 가능성이 있죠. 그죠? 이익 조작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는 선택은 자유지만은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 적용해야 되죠. 같은 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되는데 이 계속성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 그죠? 이런 등의 사유로 회계 변경은 원칙상 금지가 되어 있지만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해야 되겠죠. 그죠? 이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은 허용해야 된다. 그죠? 그럼 정당한 사유를 이제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가 우리는 과거에는 요 네 가지를 우리나라 이제 기업의 기준에서는 네 가지로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만은 지금 국제의 기준에서는 그냥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법이 개정됩니다. 우리 말하면 회계 기준의 개정. 법이 바뀌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죠? 법이 바뀌니까. 회계 기준의 개정이고 또 하나는 기존보다 신뢰성 있고 보다 믿을 수가 있고 또 목적 적합하다면 기존보다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 적합하다면 허용 안 됩니다. 아셨죠? 보다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하다면 이런 경우는 허용한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요게 좀 보면은 조금 두리뭉실하죠. 그죠? 보다 신뢰성 있다, 목적 적합하다 하는 것 같다. 우리 구체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잖아. 그죠? 예, 그런데 요거는 기업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게 왜 더 믿을 수가 있는지 입증을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또 하나, 그럼 이제 요 회계 변경이 어떤 거냐?
회계 변경은 뭐를 말하냐? 어떤 변경을 말하느냐? 첫째, 두 가지입니다. 크게. 회계 정책의 변경, 이런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회계 추정의 변경이다. 이래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두 번째는 회계 추정의 변경. 그럼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정책의 변경은 첫째, 선입선출법. 우리가 왜 재고자산 앞에서 했죠, 그죠? 상품할 때 선입선출법으로 하다가 이걸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이동평균법을 하다가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한다. 또는 총평균법으로 해오다가 선입으로 변경,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예를 들면 아시겠죠, 그죠? 선입선출법을 하다가 선입선출법 이걸 하다가 평균법으로, 그냥 평균법 할게요. 이동이나 총이나 평균법으로 바꾸는, 이거는 정책의 변경입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 우리 왜 건물할 때 유형자산 할 때 뭐 했죠? 재평가했죠, 그죠? 그 이제 재평가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있었잖아요. 재평가 하는 경우는 우리가 재평가 모형, 하지 않는 걸 뭐라 했죠? 원가 모형이랍니다. 그냥 재평가를 한다, 안 한다 차이점이잖아. 그죠? 하고 안 하고는 기업의 자유입니다. 재평가를 우리는 안 할란다. 그죠? 그냥 사왔을 때 그대로 감가상각만 하겠다. 그거는 원가 모형. 우리는 감가상각도 하면서 재평가도 하겠다. 그거는 뭐죠? 재평가 모형입니다. 선택은 자유. 근데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 해야 된다. 그죠? 그걸 우리는 원가 모형이라 합니다.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그럼 요걸 하다가 요래 바꿔놓는다. 요걸 하다가 요래 바꿔.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바꿀 수 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정책의 변경이라 합니다. 그러면은, 자,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우리 유형자산에서는 원가와 시가를 우리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장에 가면 왜 투자부동산이 있었죠? 투자 목적.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 기억납니까? 원가 모형과, 그 내용은 똑같죠. 그죠? 같은 시가인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공정가치 모형이다. 시가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결국은 원가를 시가로. 우리는 원가로 그대로 하겠다. 우리 시가로 변경하겠다. 우리 원가로 두고 감가상각 해나가겠다. 요거는 시가로 바꿔가면서 감가상각 하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요거는 감가상각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게 정책의 변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추정의 변경이 뭐냐? 추정의 변경이 바로 내용연수. 내용연수나 잔존가치, 변경. 그게 바로 뭐죠? 감가상각. 따라서 정액법. 정액법을 하다가 이것을 정률법으로 변경한다. 또는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한다. 자주 나오는 걸 하겠습니다. 연수학계법. 주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수학계법. 연수학계법 하다가 이래 바꾸는 거 이렇게. 추정의 변경. 이 내용이 추정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속에 보면은 내용 연수도 있고 잔존가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추정치다. 그럼 결국 요 내용이 뭐냐? 내용 연수가 들어가죠. 잔존가치도 있죠. 요런 내용들이 그냥 추정치니까, 추정의 변경이랍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대손이 몇 프로 되리라 예상하는 게 있잖아. 그죠? 대손율 같은 거. 그죠? AS, 비용이 얼마 들어갈 거다. 이것도 추정치잖아. 그죠? AS 비용. 그 다음 뭐 시가에 대한 정보. 이것도 추정치죠. 그죠? 시가가 얼마라 하는 게 추정치입니다. 그죠? AS 비용이나 대손율이나 이 시가 같은 거. 그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있죠. 그죠? 등등이다. 이런 게 추정의 변경이구나. 그럼 우리 회계 변경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는 뭐죠?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나누는다. 자, 여기서 이 정책의 변경은 이거는 소급 적용하세요. 소급보입니다. 이거는 전진법이라 이랍니다.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만약 우리가 1년도에 선입 선출법을 해왔습니다. 2년도도 선입하다가 3년도에 평균법으로 변경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그러면은 선입을 하다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면은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다 바꿔랍니다. 처음부터 전부 다. 전부 평균법으로 다 바꿔랍니다. 이게 소급법입니다. 인정을 해주되 처음부터 다 바꿔랍니다. 그게 무슨 법? 소급법. 자, 그러면 소급법은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변경 자체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처음 선입을 선택했다가 평균법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뭘 선택한 거죠? 그렇죠. 평균법을 선택한 걸로 봐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소급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급법은 요거는 처음부터 전부 다 소급하는 거구나. 그럼 한 20년 지났다, 그죠? 그걸 20년치를 다 바꿔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이제 최근 올해하고 가장 관련되는 거니까 전년도기에 관련되죠. 그죠? 기초가 재작년 거잖아. 그래서 결국 3년치를 소급하면 됩니다. 금년도 예를 들어서 변경한다면은 작년과 저작년까지를 변경하면 됩니다. 3년분. 아셨죠? 참고로 하세요. 전진법이라는 거는 이제 올해부터, 그죠? 변경 시점부터죠. 단기 이후에 적용한다. 변경 시점부터. 이건 인정해 줍니다. 이걸 하다가 이걸 하면 이거는 인정해 주고 다시 이제 변경된 걸로 이해하죠. 그죠? 그럼 이때 이제 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은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입니다. 그러면은 소급법으로 한다는 거는 작년에 작성했던 정기예자 재무제표를 뭐 해야 되죠? 재작성해야 됩니다. 다시 작성합니다. 다 바꿔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전진법은 이거는 정기에 작성했던 재무제표는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거는 불변. 이거는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럼 작년에 우리가 했던 재무제표를 다시 바꿔버리니까. 그죠? 이거는 그러면 신뢰성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떨어지죠. 작년에 우리가 결산공을 했다 다시 바꿔버리니까. 그죠? 신뢰성면은 떨어진다. 그렇지만은 이 신뢰성 면을 봤을 때는 말하면은, 그죠? 떨어지지만은 비교성을 우리가 봤을 때는, 비교성 면에 봤을 때는 작년과 올해 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비교성은 뭐가 되겠죠? 올라가겠죠. 그죠? 작년은 선입선출법, 올해는 평균법 하면은 비교성이 떨어지죠. 그죠? 방법이 다르니까. 그죠? 그렇지만은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비교성은 좋아지겠다. 장단이 있죠. 그죠? 이거는 전진법으로 한다면은, 그죠? 요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변경 시점부터 우리가 바꿔주니까, 신뢰성 면은 유지됩니다. 그죠? 유지하면 요래 해도 되는데, 좋아진다. 이래도 관계없습니다. 신뢰성은 좋아진다. 그대로 이래 하시고, 비교성 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작년은 정액법, 올해는 연수학계법. 방법이 다르죠? 비교성은 당연히 뭐 되겠다? 떨어진다. 그죠? 이게 우리가 추정의 변경의 장단점이다. 이해되죠? 그죠? 요 부분. 요게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는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항상 우리 회계 원리는 이론 부분을 이해하시고 나면은 뭐 해야 되죠? 계산 문제. 그죠? 그 계산 부분은 여기 나옵니다. 요 속에 여기 들어있죠. 그죠? 경우 요거다. 아시겠죠? 요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계산 문제.
그럼 이런 걸 변경하는 것이 계산 문제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하나 연습하고 나서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볼까요? 요거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저 좁은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기계를 하나 샀다. 10만 주고 샀습니다. 잔존 가치는 10,000원입니다. 내용 연수는 10년. 이런 기계를 내가 샀다가, 그죠? (4년을) 사용하고 나서, 그죠? 수리했습니다. 수리비 30,000원을 지출했다. 알겠죠? 수리를 하면서 지출했습니다. 이 수리로 인해서, 그죠? 내용 연수가 2년이 연장되었고, 잔존 가치는 20,000원으로 변경됐다. 면은 5년차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런 게 이제 회계 변경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 우리 유형자산 할 때 감가상각 하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럼 일단은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죠? 잔존 가치가 10,000원입니다. 한번 더 보게 보세요. 취득 원가는 10만 원. 이 기계의 잔존 가치는 10,000원입니다. 내용 연수는 10년이죠. 이렇게 취득했다가 이걸 감가상각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변경 전이죠. 그죠? 그럼 변경 후에 새로운 취득원가, 새로운 잔존가치, 새로운 내용 연수에 의한 이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물론 여기서는 방법은 정액법이라 하겠습니다. 방법은 변동이 없다. 그대로. 그러면은 자, 일단 우리가 한번 풀어보게 보세요. 정액법이라고 했습니다. 1년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1년에. 요 잔존가치를 빼고 10으로 나눠주니까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 9,000원이잖아. 그죠? 그럼 1년에 9,000원인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4년 지났죠. 그죠? 그러면 1년에 9,000원씩.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죠? 36,000원이죠. 36,000원 빼야 되죠. 그죠? 가치 감소됐으니까. 아시겠죠? 4년이 지났습니다. 4년이 경과됐죠? 빼고. 그죠? 감가 누계 빼고, 4년 빼고. 여기까지 알겠죠? 자, 또 보세요. 그럼 이제 수리하고 나서 요 수리비 3만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리비가 요 수리비 지출로 인해서 내용 연수가 연장되었습니다. 그죠? 이런 걸 우리 뭐라 하죠? 자본적 지출. 그죠? 그 자본적 지출일 때 이 비용은 비용 처리하면 안 되고 뭐라 해야 되죠? 자산원가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요 3만원 자산원가에 플러스 이렇게 수리비, 자산원 플러스. 아시겠죠? 그럼 요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이 들어갑니다. 그죠? 아, 요거는 자본적 지출. 알았죠? 자산원가에 플러스. 이 지출로 인해서 내용 연수가 2년이 연장됐다. 그죠? 잔존 가치는 10,000원이 얼마 됐다 그랬죠? 20,000원 됐다. 됐잖아. 이제 지금까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4년 사용해서 4년 빼고, 누계 빼고, 수리비 30,000원 더 하고, 2년 연장되었습니다. 더 하고, 잔존 가치 20,000원 됐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죠? 자,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볼까요?
빼고 더하면 얼마가 되죠? 94,000원. 그죠? 예. 새로운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8년. 끝났잖아요. 그 여기서 무슨 법? 정액법. 방금 갖다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빼고 나누면 답이 나와버리죠. 그죠? 아시겠죠? 요거 빼고 나눠주면 됩니다. 예. 94,000원에서 2만원 빼고 요 나눠주니까 74,000원을 8로 나누니까 8, 9, 72. 그죠? 8, 2, 16, 8, 5, 40. 9,250원이 되겠네요. 그죠? 아시겠죠? 9,250원. 요게 답이 됩니다. 변경 후 감가상각 얼마냐? 9,250원이다. 이렇게.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그 이제 이게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문제를 이해를 하셨다면은 여기 와서 이 문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감가상각 정액법 하는 방법 알고, 변경된 요 부분을 갖다가 해서 요 감가상각 딱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뭐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서,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 잔존가치 연수가 2년이 연장되고 잔존가치가 2만 원이고 5년차 감가상각 얼마냐 물어보면서 감가상각 방법도 변경했다. 만약에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했답니다. 그러면은 요 방법 대신에 연수합계법 계산하면 되죠. 그죠? 방법만. 이 방법도 우리 알고 있잖아. 그죠? 연수합계법 공식 기억납니까? 자,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합계라 그랬잖아. 그죠? 연수합계. 이게 연수합계법이잖아. 그대로 식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러면 취득원가가 94,000원. 잔존가치는 2만원. 여기다가 8년 그랬으니까 1부터 8을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1부터 8까지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36입니다. 1년부터 이렇게 더하면 36이 되죠. 그죠? 합계가 36. 자, 지금 우리가 1차 연도잖아. 그죠? 8년 차에 첫 해는 요거 8이잖아. 8. 요 계산하면 답이 나와버리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딱 안 떨어지겠네. 그죠? 약 얼마 나올 겁니다. 뭐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계산기 있으니까 이래서 구하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 나오면 막 딱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정액법으로 물어보거나 연수하게 물어보거나 똑같네. 그죠? 그러면 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다. 그죠? 이 방법을 뭐로 해버리고 연수합계법. 하다가 정액법. 그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예. 이게 회계 변경의 표준 문제입니다. 내용에 문제가 변경 문제 나오면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안 냅니다. 이 수리를 안 하는 경우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수리 하는 경우까지 하면 더 이상 안 냅니다. 더 이상 뭐 나올 것도 없고. 죄송합니다. 수리. 아시겠죠? 하는 것까지 하면. 이 문제 하나만 딱 익혀 놓으면은 나머지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가 회계 변경 관련되는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423쪽. 예, 그게 2번 문제. 예, 423쪽에 2번 문제. 문제 한번 잠깐 읽어보세요. 예.
예. 요 회계변경 문제. 자, 일단은 이제 문제는 이렇게 그죠? 치더 원가. 예, 600만 조 샀습니다. 그죠? 내용 연수는 20년. 제로. 이걸 우리는 되죠. 예. 20년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1년에 얼마죠? 감가상각비가? 예. 30. 10년이 지났죠. 그죠? 3년. 10년 지났고. 이번에 수리했죠. 수리비가 180만 원 들어갔습니다. 예. 이 수리비는 자본적 지출 내용연수가 연장됐고,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 잔존가치는 제로, 15년, 감가상각비 얼마냐 묻고 있죠. 그죠? 나눠주면 되죠. 정답. 간단하게 풀 수 있죠? 예. 이해됩니까? 예. 자, 이번에 뒤에 종합 문제 한번 넘겨보세요. 433쪽에 5번 문제. (433쪽에) 5번 문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문제를 앞부분에 기본 문제 풀고 뒤에 또 종합 문제를 풀고 왔다 갔다 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복습하실 때는 차례대로 이 문제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세요. 풀었다 하는 거. 그리고 차례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회계 변경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예, 문제. 자, 또 이렇게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 연수 하고 나서, 예, 600만 원에 취득했다. 그죠? 예, 취득 원가는 600만 원. 잔존 가치는 50만 원. 내용 연수는 10년. 연수학계법. 이번에는 연수학계법으로 상하고 있다. 그죠? 이걸 정액법으로 변경한답니다. 그럼 문제는 새로운 취득원가, 여기에 따른 감가상각비 얼마냐 묻는 문제죠. 그죠? 자, 연수학계법입니다. 먼저 요걸 계산해야 되겠죠.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 600만 원, 잔존가치 50만 원 빼고 10년이면 얼마죠? 55.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X1년도에 취득하고 나서, 예, 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4년도 초에 했죠. 그죠? 그럼 3년 말까지 상각해야 되죠. X4년 초에 방법을 정해법으로 바꿨으니까 1년, 2년, 3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10년이니까 19, 8. 그렇죠? 첫해 10년도.
그 다음 9년도, 8년도 이렇게, 그죠? 연수하계법 더하면 55 합계. 1차 연도 55분의 10, 2차는 55분의 9, 3차는 55분의 8, 4차 55분의 7, 9차는 55분의 2, 마지막 10차는 55분의 1이잖아, 그죠? 3년 치니까 1, 2, 3, 19, 8까지,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되고. 요게 얼마죠? 27. 600만원 마이너스 50만원 곱하기 55분의 27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 계산하세요. 요러면 딱 떨어지고 나서 270만원 나오겠네요. 그죠? 3년분 감가 누계가 요 돈입니다. 270만원. 예. 그럼 가치감소분은 빼야 되겠죠? 그 수리한 게 있으면은 수리는 자본 지출이면은 플러스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수리가 없네? 없으니까 빼고. 이 문제는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수령이 없으니까 뭐 할 필요 없고, 그죠? 그리고 또 보세요. 거기에 주어진 거, 예, 증액법으로 변경하면서 잔존 내용 연수를 5년으로 변경했다 그랬네요. 그죠? 자, 지금 연수가 몇 년이 지났습니까?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났으면 몇 년 남죠? 7년 남아있어야 되잖아. 그죠? 7년 남아있어야 되는데 요걸 몇 년으로 바꿨죠? 5년으로 변경했답니다. 이해됩니까? 5년. 그러면은 새로운 취득원가 장부상금액 얼마? 330만 원. 그 잔존가치에 대해서는 말이 없네. 그죠? 그대로 50만 원. 그럼 빼고 나누면 요게 정액법. 정액법은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 빼고 나눠주면 되겠죠. 빼고 나누면 됩니다. 그죠? 280만 원 나누기 5 하니까 얼마죠? 56만 원. 요게 답이 되겠네. 그죠? 예. 정답 56만 원. 예. 그 4년도 강화세 얼마냐? 56만 원이다. 그죠? 예. 이렇게 하면 되죠. 이해되죠? 그죠? 예. 됐으면은, 예, 2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다 같이 2번 문제 이제 여러분들 한번 해봅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번과 4번, 예, 두 문제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와 같이 한번 해봅니다. 예, 저도 할 테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 잘 안 되는 분은 이제 앞으로 한번 보시고, 예. 자, 그럼 봅니다. 2번 문제. 기계를 구입했다. 그죠? 55만 원. 예. 잔존가치 5만 원. 내역연수는 5년. 예, 거기에 정액법입니다. 그죠? 저는 정액법을 하고 있다. 이때 4년도 인식할 감가상각비 얼마고 회계 변경 후에 이 감가상각비 얼마고 물었고, 그 문제 보니까 방법의 변동은 없다. 자, 여기서 그럼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빼고 나누면 되겠다. 그죠? 10만 원. 1년 빼고 나눠주니까. 아시죠? 몇 년 지났습니까? 예. X 1년에 구입했다가, 예, 이게 X 4년도에 이제 우리 새로 추정했잖아. 그죠? 1, 2, 3년이 지났잖아. 4년도 초에 새로 추정했으니까. 그죠? 3년까지 경과했으니까 1, 2, 3년 지났다. 그죠? 3년 지났으니까 30만 원. 빼고, 그 새로 추정했는 내용 연수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연수가 2년이어야 되는데 몇 년이 남아있다 그랬죠? 3년. 잔존가치는 5만 원 아니고 얼마? 만 원. 요 빼고 나면 새로운 취득원가 얼마? 25만 원. 요거 감가상각 빼고 나누면 되죠. 그죠? 빼고 나누면 얼마? 8만 원.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정답 8만 원입니다. 예. 자, 이제 하나 더. 4번 문제. 하나 더. 예. 4번 한번 해볼까요? 그 4번 문제도 여러분들 하나 해봅니다. 예, 4번.
해보시고,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은 앞으로 보시고, 다시 한번 해봅니다. 4번. 취득원가가 400만원, 내용연수가 10년이다. 그죠? 이게 400만원, 10년. 없고, 정액법. 이 자산의 감가상각을 하는데, 변경 후에 감가상각비 얼마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취득원가는 400만원, 잔존가치는 없다. 그죠? 내용연수는 10년. 4년 후에 180만 들여 대수선했습니다. 예, 그럼 일단 4년을 사용했네. 그죠?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예, 40만원이죠. 4년 사용했다. 4년. 그럼 감가상각 얼마? 160만. 4년 지났죠. 그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4년 후에 대수리 했습니다. 그죠? 180만원 들여 대수선을 했습니다. 이 내용연수가 연장됐다 그랬으니까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어떻게 하죠? 플러스 2년이 연장됐다. 그죠? 예. 끝났네. 그죠? 그럼 감가상각비 얼마냐 묻고 있고, 400만원에서 요거 빼고 더하면 얼마죠? 160만원 빼고 180만 더하니까 420만원 되네. 그죠? 잔존가치는 없고, 그럼 내용연수는 빼고 더하면 몇 년이죠? 8년. 정액법 방문 그대로입니다. 그죠? 요거 나눠주면 되겠네. 5, 8, 2, 40, 8, 2, 6, 5, 8, 2, 40, 52만 5천원. 그죠? 답. 이게 정액법 감가상각비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예, 이게 회계 변경. 이제 이론 부분은 아까 우리 요거죠? 회계 변경, 추정의 변경과 정책의 변경. 정책의 변경은 소거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 이제 계산 방법, 변경 전과 변경 후의 감가상각비. 여기는 정액법 아니면 연수하기법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게 회계 변경입니다. 아시겠죠? 예. 잠깐 쉬었다가 오류 수정하겠습니다.